이번엔 퀴즈다. 퀴즈를 통해서 한 주간 배웠던 내용들 함께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준비하는 금요일에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한 주가 또 금세 지나갔습니다. 금요일을 맞이했는데요. 금요일에는 퀴즈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 총 정리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 배웠구나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만 하기에는 금요일 장이 너무 아쉽죠. 다음 주 장까지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이 다음 주 장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도 선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의 진짜 주인공이죠. 팍스 인베스테이너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희정 씨, 수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4월에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금요일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는 이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의 성장기는 계속 되겠지만 이 금요일 방송이 오늘 좀 마지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좀 어떤 느낌들을 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한데 희정 씨 좀 어떠신지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좀 소감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3개월 동안 팍스 인베스테이너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기술 시황적 분석 그리고 어떠한 차트 분석까지 다양한 분석을 이제 사부님과 멘토님께 배우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쵸.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 있었죠. 그래도 많이 성장했던 그런 석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민 씨에게 이 3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네, 저는 어려운 내용들 쉽게 알려드리려고 그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들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제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연하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 저를 통해서 이 경제가 좀 더 친숙하고 재밌어지셨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좋은 내용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좀 어렵고 딱딱한 것 같고 뭔가 수학 잘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는 이 석 달이 저한테도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뭐 배웠다고 하니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배웠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좋고 방송하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일 이런 건 어떤 게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희정 씨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뭔가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급등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면서 어떠한 전문가적인 면모를 발견했던 것 같아서 매우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는데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다. 전문가로서의 자아를 발견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학의 막내딸 수민 씨는 어떤 게 기억에 좀 남을까요? 네, 저는 어제 배웠던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식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서술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게 경제 그리고 주식 전부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굴곡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만 봐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니까 지수가 마치 우리 인생 같다,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더 멀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인생의 깨달음도 한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깨달음도 없고 저랑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서야 말문이 좀 터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주식도 경제도 단답이 아니라 주관식이고 좀 포괄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늘 항상 수미 씨 방송에서 긴장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야 입이 좀 터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의 성장은 또 계속 될 테니까 그런 모습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닝부터 너무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팍스 인베스테이너는 계속 됩니다. 금요일 방송이 좀 정리가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금요일 오늘 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늘 항상 뭔가 괜히 걱정이 되죠.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 터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금요일 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금요일 장 소폭이나마 좀 오름세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장 한때는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금세 반등에 성공해서요. 장중 대체로 좀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 후반에는 다시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마감 30여 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말 가파른 우상향 곡선 그렸고요. 결국에는 종가가 장중 최고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가량 상승하면서 2797.8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좀 하루 만에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땠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840선을 이탈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842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폭 확대는 좀 제한이 됐습니다. 특히 장 후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겨우 간신히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40선 지켜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21% 오른 840.44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먼저 수급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는 계속해서 물량 던지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지금 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사실 개인하고 기관의 힘겨루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이 지금 장 마감 시에는 2,800억대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개인만 매수를 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관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개인하고 기관이 서로 손을 바꾸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오전장에서 매수 전환에 성공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수 규모 확대하면서 그나마 코스피 지수,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을 좀 지지하는 세력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지금 장 막판에서 움직임이 크게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보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움직임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었는데 기관 매도세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좀 약화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60억 매도 우위로 거래 마치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239억 원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좀 큰 영향 미쳤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면 여태까지 자동차주들이 좀 싱싱 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자동차주들이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기아, 현대차 모두 1%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부담을 좀 더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장 초반에 오늘 이미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일 계속 너무 달려오고 있죠.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1%대 하락하면서 2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은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약보합 마감하면서 8만 1,5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마이크론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향계라고까지도 불리는 상황인데 그런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지금 기대감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다음 달 5일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산주들은 오늘 강세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LIG 넥스원은 9%대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죠. 지금 뭐 북한이 연일 뭐 밤만 되면 계속 오물풍선 날아오면서 경계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 주가에 영향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도 있고 또 오늘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미국, 캐나다와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 역시 방산주들 주가에 주가 상승세에 보탬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동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정유주들 밀어올리는 힘이 됐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6%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GS도 오늘 움직임 상당했죠.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고 저 PBR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전일 일부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제시한 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됐는데 확실히 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 좀 강한 요인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4%대 오름세를 보여줬고 삼성화재, 신한지주도 각각 2에서 3%대 오름세 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힘, 하락하는 힘 서로 좀 맞부딪히면서 시장이 상승은 하긴 했지만 아주 강한 상승세는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저랑 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셨고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파악하기 전에 사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간밤 뉴욕 증시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희정 씨.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둔화된 미국 경제 성장률과 일부 기업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09% 오른 39,164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0.09% 상승했고 나스닥은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1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는 1.4%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4분기 대비 크게 둔화한 것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입니다.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5월 PCE 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PCE 지수는 미국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로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개별 종목 보시면 마이크론은 7.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을 하회하는 가이던스 발표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1.91% 하락하며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는 오늘 0.53% 오르면서 3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PC 가격 지수,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만큼 시장에서는 이거 좀 확인하고 대응해보자 이런 분위기도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뭐 1분기 GDP 성장률도 간밤에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경기 둔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러면 물가 상승세 정말 둔화되는 게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시장에는 강하게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주말에 또 나오게 되겠죠. PCE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또 국내 증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간략하게 보긴 했지만 총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요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수미 씨, 국내 증시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포인트 눈여겨보면 좋을지 국내 증시 브리핑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어제는 나란히 양시장 약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바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출발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조금 더 키를 맞춰보자 이런 시도들 보여줬습니다. 반기 결산일이 오늘이었죠.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2,800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사실상 지난주에 2년 5개월 만에 연고점을 두 차례나 갱신한 이후에 코스피가 2,800선 그리고 3,000선까지 넘어가 줄 것인가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2,800선 안착
2차까지는 다소 힘에 부쳤습니다. 3천선은 조금 욕심이었는지 상반기 안에 역사를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800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시면 1,381원으로 여전히 최근에 높은 부분을 꾸준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43% 내렸지만 여전히 고환율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에서 5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유의미하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전력과 전선, 화장품과 자동차 등이 지수 이끌었던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화장품 보시면 K뷰티, 아마존에서도 탐낸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최근 상승세인 아마존에서 K뷰티의 수출을 지원한다면서 한국콜마랑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디 브랜드들도 강세가 이어졌고요.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강세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화장품도 수출 실적이 좋은 분야인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포인트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10원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강달러가 참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또 내려와 준다면 외국인 수급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엔화가 또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 당국에서 계속해서 구두 개입 신호들 보내주고 있지만 지금 전혀 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환율 얘기도 하면서 수급도 좀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수급 상황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씨,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봐 주시죠. 네, 국내 증시 항상 외국인의 수급이 영향을 주죠. 이번 한 주의 외국인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이번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외국인 오늘 319억 원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2,408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 반면 개인 홀로 2,806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이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239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82억 원, 61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은 오늘 중형주를 중심으로 순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화학과 철강금속 그리고 서비스업 운수창고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수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당일 매매 현황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중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투자자별 일별 매매 보시면 외국인 날짜 바꾸겠습니다. 외국인 이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삼성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는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에선 외국인은 시노펙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알테오젠을 사는 모습이었고요. 또 반면 삼천당제약, 태성, 에코프로에서는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보통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를 보여주곤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중형주 위주로 담았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 뭐 또 새로운 이슈들도 있습니다. 지금 간밤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드디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또 웹툰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수민 씨, 국내 증시에서의 웹툰주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핫이슈 스포해주신 네이버 웹툰 진행해 볼 텐데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정말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입성과 동시에 아시아의 디즈니, 이 꿈을 이루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9.5% 상승한 $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초에는 14%까지 상승폭을 넓히기도 했는데요. 다음 보시면 첫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회사 기업 가치가 약 29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화로는 약 4조 원의 가치인 건데요. 이 네이버 웹툰이 이번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가속화하겠다, 이런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보시면 특히 아시아의 디즈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웹툰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10년간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들이 정말 많았죠.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그리고 마스크걸까지 흥행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웹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로의 연결 그리고 글로벌한 진출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도 웹툰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기존 웹툰 팬을 기반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산업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제2의 월트 디즈니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상장 첫날부터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라는 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뭐 쿠키만 구울 게 아니라 정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쉬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의 또 다음 주 주목해야 되는 테마 그리고 종목으로 충분히 달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퀴즈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퀴즈다.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퀴즈다라는 말도 외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유종의 미 거두기 위해서라도 퀴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구호부터 외쳐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쉬지 않고 외쳐왔던 구호가 있습니다. 대형주를 살 때는 월봉을 보자. 그쵸. 아니, 앞서서는 분명히 다들 말문이 좀 터진 것 같았는데, 지금 희정 씨 이거 뭐예요? 오랜만에 퀴즈로 찾아와서 또 아직 적응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적응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대형주를 살 때는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외쳐주세요. 자, 대형주를 살 때는 월봉을 보자. 그쵸. 월봉이 뭔지는 알고 외치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월에 거래됐던 주식들을 모두 모아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달의 거래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월봉이 되는 거겠죠. 네. 봉 하나가 거래 하나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봉은 뭘까요? 일별 흐름을 이제 차트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혹시라도 이거 모르나 하고 한번 물어봤는데, 아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 B 두 개의 차트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두 차트의 공통점을 먼저 좀 찾아볼 텐데요.
이 두 차트 지금 여름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 이 두 개의 차트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희정. 희정? 네, 항상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거래량을 보자. 그래서 거래량이 갑자기 없다가 급증하는 모습을 AB 차트 둘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주 깔끔한 정답이 나왔어요. 지금 A, B 두 차트의 공통점은 거래량이 저조하다가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한가를 찍는다는 것이 두 차트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사실 구호를 외칠 때 꿀먹은 벙어리라서 약간 불신하는 눈빛으로 지금 희정 씨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요 불신을 씻어주네요. 희정 씨가 아까 분명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희정 씨 그럼 지금은 적응되신 것 같아요? 네, 1분 만에 적응 완료했습니다. 적응하는 시간 뭐 1분이면 맞아요. 충분하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서야 말문이 터지는구나 해서 제가 흐뭇하게 봤던 수민 씨 지금 다시 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무지게 공부했던 거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대신해서 열심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 체크해 볼게요. 자, 앞서서 저희가 A, B 두 개의 차트의 공통점을 지금 거래량이 저조하다가 지금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이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사실 A 차트는 해태제과 식품이었습니다. 지금 이 해태제과 식품의 주식 보유량을 지금 표로 하나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를 지난번 방송을 보셨으면 알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혹시 수학 잘 하세요? 수학이 최고로 약한 부분입니다. 나는 또 최고로 강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최고로 약간 괜찮아요. 네. 자, 28.27 더하기 61.91 더하기 8.93 더하기 0.89는? 빰. 따단. 그저 웃지요? 네. 뭘까요, 자. 아나운서님? 100. 정답은 100입니다. 오. 자, 지금 이 주식의 모든 주식들이 지금 요 비율이거든요. 네. 이걸 다 합치면 이 해태제과 식품이라고 하는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100%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61.91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크라운 혜태홀딩스. 그렇죠. 그리고 괄호 안에 왜 8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사주나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묶여있는 주식이고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은 유동주식이라고 하는 지금 이 28.27%에 해당하는 주식이 됩니다. 자, 요 부분 하나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뒤에서도 하나를 또 볼게요. 자, 앞서서 봤던 차트에서 B가 크라운 제과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퀴즈 드려볼게요. 자, 34.27 더하기 61.68 더하기 4.05는? 100. 그렇죠. 아니, 여기서까지 늦으면 어떡해요, 수민 씨. 다 떠드렸잖아요. 네. 정말 어떡해요? 빠른데요? 역시 빌 게이츠님. 역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네. 본인이 빌 게이츠니까 나도 세계 1위다. 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래서. 근데 애덤 스미스도 네. 경제학의 막내딸이잖아요. 저도 보이지 않는 속도로 다음부터는 이제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너무 보여요. 안 되겠어. 빨리 보이지 않는 속도로 치고 나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크라운 제과도 가장 많은 비율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누군가요? 크라운 회사. 홀딩스. 네. 네, 그렇죠. 결국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정말 우리가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34.2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A, B 주식의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품절주라는 겁니다. A 주식도 B 주식도 둘 다 품절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품절주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미 제가 앞에서 힌트는 다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속도로. 좋아요. 네, 품절주는 그야말로 솔드 아웃이죠. 장기 투자자들이 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지는 않아서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수는 굉장히 적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앞서서 이제 세상 만물이 다 서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서술형으로 아주 잘 풀어줬습니다. 정답 공개해 볼게요. 품절주. 네, 장기 투자자들이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서 유통 주식의 수가 적은 기업의 주식을 뜻한다가 바로 품절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A 차트, B 차트 모두 거래가 평소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많지 않았던 게 결국에는 평소에 거래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랬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슈가 따라 붙었었죠. 사실 이 두 개의 차트에 공통되는 이슈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는 것. 여름이 다가와서 네.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았다? 빙과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급격한 거래가 수반이 됐고 평소에 거래가 없다가 많은 거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던 게 바로 A, B 차트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잘 풀어줄 줄이야. 조금 야속하기도 하네요. 여태까지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신 거죠? 이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서? 수민 씨.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유종의 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문제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문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넘어가 볼까 했는데 바깥에서 왜 희정 씨는 안 물어봐? 라고 애타는 목소리가 좀 들려서 이러면 저희가 또 해야죠. 희정 씨는요? 네, 저는 이제 말문이 막혔어요. 왜 말문이 막혀? 와, 이게 퀴즈가 너무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유종의 미로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퀴즈까지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지금 품절주에 대해서 좀 빈칸을 풀어보고 있었는데 품절주 또 하나로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품절주가 유통되는 주식이 적은 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누구한테로 주식이 가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도 또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빈칸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희정. 네, 아까 전에 크라운 제과랑 제과 업종을 보니까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좀 특수 관계인이 주로 중심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칸이 바로 그겁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특수 관계인과 그리고 무슨 비중? 있었는데. 자사주. 그렇죠. 자사주 비중이 높아서 시장에서 무엇이 적은? 마찬가지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의미합니다. 정답입니다.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말한다. 결국에 품절주는 앞서서 수민 씨가 말해줬던 대로 정말 품절된 주식, 시장에서 좀 거래가 되기 힘든, 유통되기 힘든 주식인데 그런 측면들을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누구한테로 주식이 많이 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품절주를 풀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품절주 공부를 해봤고요.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IPO를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면 대체 IPO가 뭐길래 왜 이렇게 시장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걸까? 자, IPO는 뭘까요? 네, 희정. 수민. 제가 좋아요. 그럼 위에 칸을 좋아요. 맞춰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희정 씨가 맞춰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칸은 기업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과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내가 맞춰보고 내가 다음은 양보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기업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무엇이라고 했었죠? 주식이요.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용.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민 씨에게
네, 이 IPO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기업 공개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제가 수민 파스타라는 기업을 차렸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업점을 전국으로 늘리고 싶은데 이걸 늘리려면 제가 자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IPO,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금으로 또 영업점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저희 수민 파스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네. 지금 뭐 영어로까지도 풀어주고, 네. 오, 감탄했는데. 사실 자, 빈칸이 헷갈립니다. 스르르 그냥 넘어가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잘 풀어냈던 걸 토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일정 규모의 기업이 무엇을 밟기 위해? 네, 자. 이제 요약을 하면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제 상장 절차 등을 밟기 위해서 행하는 무엇? 어떤 건가요? 어떤 거냐면 아, 이렇게 잘 풀어놓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뒤에 칸이 외부 투자자들이었어요. 네. 그쵸. 아. 요 바로 앞에 외부 투자자들에게 대한 첫 첫 기업 공개? 그렇습니다. 아, 첫 주식 주식 공매. 공매. 같은 말이죠, 결국에. 자, 결과적으로 지금 수민 씨가 잘 풀어줬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어려운 말들, 한자들이 좀 많이 쓰여 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우리들끼리 알아서 하던 것들을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경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짧게 복습하려다 보니 좀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 복습만 할 수는 없죠. 바로 또 다음 주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테마 또 그리고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테마 주목해야 되고 또 종목은 뭘 봐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희정 씨부터 다음 주 주목해야 되는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토픽 섹터 바로 해운입니다.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했던 이런 테마였는데 최근 해운주가 급등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오를 전망으로 해운주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운 운임 상승의 주된 원인은 중국발 컨테이너 수요의 급증에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전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 공산품을 해외에 초저가로 덤핑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의 민간 선박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선박들은 기존의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아프리카 대륙으로 우회하고 이에 따라 운항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미주 대륙 동서안을 잇는 파나마 운하도 기상 문제로 통행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강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연말까지는 통행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운임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제가 가져온 해운 관련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제가 가져온 오늘의 토픽 종목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1961년 부산에 설립된 해운회사로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항로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액체 석유 화학 제품 해상 운송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주가가 그동안 바닥권을 다지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해상운임 비용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처럼 다시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려갈 때 사셔서 급등할 때 익절하시는 단타성 매매로 좋은 종목으로 생각되고요. 또 해상 운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연말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운주, 흥하해운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운주 테마 안에서 지금 흥하해운 딱 집어주셨는데요. 흥하해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민 씨는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토픽 섹터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배 타고 질주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엔화, 유로화 약세 보이면서 강달러 현상 지속되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에는 호재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쪽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현대차가 사상 최고가였던 3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호실적 전망과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29만 8천 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인 3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또 오늘이 6월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하반기 실적 기대까지 봐야 할 텐데요. 현대차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개월 전에는 3조 8,611억 원에서 현재 4조 317억 원으로 2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아는 같은 기간 5천억 원의 증가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반영된 걸로 해석이 되고 또 2분기는 현대차 SUV 모델 사이클이 집중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산타페 그리고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 생산이 급증 추세에 있어서 또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 개선의 핵심으로 작용해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이 자동차 섹터 하반기에 새로운 기록 세워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토픽 종목 바로 일지테크입니다. 현재 주가 5,58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차트로는 상승폭을 다소 만회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현대차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오늘의 종목 일지테크로 선정해봤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보시면 일지테크는 자동차 부품 생산을 중점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일지테크의 매출 90%가량이 현대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산업인 현대차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일지테크가 일전에 수소차인 넥소 개발에 참여를 했었죠. 전기차 수소차용 신소재와 신제품을 개발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 전환 의지가 일지테크 전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만큼 자동차 섹터와 이 일지까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자체의 실적이 계속 너무 잘 나와서 언젠가는 꺾이겠지라는 생각도 시장에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게 나가면서 현대차 계속해서 실적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될 텐데 그 흐름에서 일지테크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찝어주셨습니다. 일지테크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실감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희정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뭐 3개월 동안 어떤 것들 좀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시청자분들 3개월 동안 이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금요일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참 아쉬우면서도 또 이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팍스 인베스테이너는 계속 되는 거고 이 금요일 방송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자, 희정 씨의 소회를 들어봤고요. 수민 씨.
이제 지금 입 터졌거든요. 네. 수민 씨 한번 멋들어지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지난 3개월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 애덤 스미스라는 별명 지었던 게 정말 어제 같은데 이렇게 애덤 스미스로 시청자분들과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경제가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느껴지셨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쉽고 재밌고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이 이렇게 또 훈훈하기는 저도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는 3개월 동안 많은 것들 배우면서 참 재밌게 방송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좀 다른 기회로 또 여러분들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저희가 조금 미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방송까지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